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8살 때 일입니다. 그날이 아마 추석 전날이라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하니까 학원 마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라고 하길래 제 입장에서는 최고의 날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 치고 90년대생 어린이들의 메로나를 하나 사서 슈퍼 밖으로 나옵니다. 히히 맛있겠다 하면서 슈퍼 밖으로 나오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인생 최초의 교통사고를 이때 당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뭐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눈 뜨니까 내가 바닥에 누워있더라고. 내 인생 첫 번째 돌침대 체험기 진짜 기절하듯 잠들어요. 가로 열고 진짜 기절함. 그리고는 앞에 자전거 타고 있는 고등학생 엉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니? 하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 괜찮겠냐? 지금 초등학생이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정신이든 신체든 문제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바른생활시험 100점을 받은 머창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세요. 뭔 소리야?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아직 합의나 보험이란 제도를 모르던 잼민이 시절 머창이는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호구 같은 행동이 가장 바른 생활이라 배웠기 때문에 이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잼민이 머창이의 말을 들은 고등학생 그대로 자전거 돌려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얘도 정상은 아니야. 지금 얘가 잠깐이지만 애가 기절한 것도 맞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사고 내놓고 아니 도망갔으니까 이제 뺑소니지. 그렇게 오늘도 착한 일 했다 하고 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이번에 뭐 주실까 하면서 일어나는데 불싸 내 바닥의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철없는 8살 히 상황 설명하고 아빠한테 돈 벌어서 하나 더 써먹어야지 합니다.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 긁적이면서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뭔가 끈적하더라고. 아까 바닥에서 뭔가 묻었나 보다 하고 이제 손으로 한번 쓱 닦고 나가니까 아빠가 이제 뒤통수 한번 쓰다듬으면서 학원 잘 갔다 왔어? 하고 손을 뺐는데 손에 빨갛게 잔뜩 묻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아빠가 보고는 뭐야 어디서 이런 걸 묻히고 오는 거야 하고 보더니 이거 피잖아! 또 내 손을 보고 손에 묻은 건 뭐야! 아까 손에 뭐 묻었나 하고 닦았던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가족 힐링물에서 호러물로 전환이 됩니다. 당연히 아빠는 화가 나죠. 아들이 말 그대로 머리가 터져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써! 하면서 아까의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당연히 사건 현장에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잼민이 머창이는 이런 아버지의 분노를 착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빠 그런데 나 뭐야 그 새끼 찾았어? 아니 나 메로나 하나만 이때부터였을 거야. 이후로 아빠가 저에 대한 기대를 버렸어요. 보통 부모님들 모임 가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말이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어. 우리 애는 벌써 영어로 대화를 한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어요. 애가 착한 건지 그냥 바보인 건지 구분이 안 갔는데 바보로 결론 내렸나봐. 진짜 차 타고 할머니 집 가는 내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서 가더라고. 내가 아직까지 살면서 이때보다 아빠 표정이 어두웠던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병원은 안 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모르겠네. 그래도 아직까지 잘 살아가고 있고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정상이었다면 귀신도 안 보고 출국정지 당한다 하는데 뭐 늦잠 자고 안 했을라나? 사건 현장 돌아가니까 메로나 녹아서 연두색 액체하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피가 번져 있더라고. 이야 그 형 머리에서 피 나는 거 보고 도망갔네? 저는 귀신을 안 믿어요. 뭐 지평자표계를 어떻게 고정했냐는 말은 문과라서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냥 안 믿어요. 세상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 한마디에서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게 더 무서운데 확실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이 말하면 뭔 개소리냐 싶을 수도 있긴 한데 귀신 본 적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귀신 때는 2016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갑니다. 귀신도 그렇고 16년에 일이 많네요. 그때 제가 살던 집에 이사를 한번 했었는데 제 방은 전보다 좀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들어갈 옷장이나 책상들이 못 들어가거나 위치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기존의 가구를 갖다 버리거나 타협해서 방해 구조를 바꾸는 걸 선택하는 게 정상이지만 선전, 수전, 공중전, 자본주의를 다 겪으신 제 부모님은 다른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화개가 먼저다. 불편하면 가구의 자세를 고쳐라. 책상은 남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옷장 문 열 공간이 안 나오니까 문짝을 떼서 버려버리는데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강철의 연금술사이십니까? 가구의 일부를 제물로 연성해서 집 구조에 딱 맞는 가구로 재탄생시켜버리는 걸 보는데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 방에는 인체 연성을 실패한 가구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뭐 그래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기로 하지만 문제는 밤부터 시작됐어요. 이사 첫날부터 가위에 눌립니다. 그런데 뭐 처음 눌러봤던 것도 아니고 전날에 무리해서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어제 그 난리를 쳤는데 몸이 멀쩡하면 그게 철인이지. 그러고 이틀 뒤에 또 가위에 눌립니다. 이번엔 인기척까지 느껴져요. 이게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로 뇌하고 눈 빼고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또 내 옆에 누군가 있어. 이런데 사람이 어떻게 안 미쳐. 그래도 어떻게든 눈알을 굴려서 조금 긴 머리의 여자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어. 집에 긴 머리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 방에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집의 소유를 가진 집주인과 그 딸한테 혹시 내 방 들어왔었냐 라고 물어봤다가 안 먹어도 될 욕만 먹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이날 이후로 이틀 주기로 계속 귀신이 룸서비스 마냥 과일을 들고 와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찾아오시는 눈높이 선생님 마냥 내 방에 계속 찾아와서 나를 감시하는 거야. 문제는 학습지 선생님은 내가 나가는 걸 눈으로 볼 수라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얘는 사람처럼 노랑 문 열고 과일 누르고 퇴근하는 놈은 아닐 거 아니야. 귀신인데 분명 이 집 어딘가에 계속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저예요? 왜 4명이나 있는데 왜 하필 나야? 그리고 또 뭐 같은 건 1년이 넘게 과일 누르고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풀파워야? 뭐 물론 체형은 비슷할 수 있는데 난 안 귀엽단 말이야. 그런데 왜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심지어 이 여자 천장에 붙어서 날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굴 구경해. 그렇게 잠이 뺏기는 삶을 살아가던 와중 저는 기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고3이고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집에서 잠을 자서 가위에 눌리는 거면 집에서는 눈만 잠깐 붙이고 잠을 학교에서 자면 되잖아. 캬, 너 천재냐? 바로 실행합니다. 그날부터 집에서 2시 반쯤에 잠들어서 6시 반에 일어나고 1교시까지 학교에서 자는 행동을 무려 1년간 반복합니다. 어차피 집에 얘기해봤자 미친놈 취급하고 친구들은 여자임? 예쁘냐? 무슨 소리지? 이러는데 누구한테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물론 새벽 2시 반까지 공부만 한 건 아니고요. 1시 반쯤부터는 만화 좀 봤습니다. 나루토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주행하기 시작했어요. 대충 나루토가 마을의 영웅이 되니까 딱 수능을 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시험 끝난 수험생이 그렇듯 완전히 낮과 밤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잠깐 엄마랑 둘이서 얘기할 일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말이나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에 물어봤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엄마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묻더라고요. 여자였냐? 그렇다. 긴 머리였냐? 맞다 라고 하니까 엄마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네 방에 있는 장롱이 내 방에 있던 시절에 그 장롱문을 열어놓고 잔 적이 있어. 그러다 새벽에 내가 잠시 깨니까 10살 정도 돼보는 여자애가 너네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누구야? 하니까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어디서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장롱을 열어놓고 자면 귀신이 그걸 문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문 없는데 장롱은 뭐야? 귀신 전용 호탈이었다는 거잖아. 야 뭐야? 그럼 우리 가족 진짜로 귀신 본 거야? 그런데 엄마 장롱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알고 있었네? 엄마? 얼마 전에 그 새벽에 기숙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실 쪽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나 싶어서 다른 쪽으로 가보니까 친구 2명이 카드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역시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싶어서 방금 지진이 난 것 같은데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맞아. 그런데 무슨 일이야? 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더라고.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나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임. 확실히 여기 애들은 쪼렙 지진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지진을 겪었던 일이 기억이 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진! 때는 2016년 모창의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그렇듯 야간 자율학습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동아리 활동이란 명목으로 교실에서 동아리원들이랑 노가리를 까고 있었어요. 그렇게 1교시 날렸다 존나 좋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강한 지진 안 겪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릴 때 그 트램펄린 있잖아요. 제가 살던 지역은 봉봉이라 불렀는데 이 봉봉 위에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서 한 3명이 계속 뛰는 기분이에요. 히히 재밌다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씨름부 친구들이라는 그렇게 진도 5.1의 엄청난 폭풍과 같은 지진은 5천만 학교라는 무대를 뒤집어 놓고 가십니다. 그렇게 모두가 겁먹어서 벌벌 떠는데 마침 학교 옆에 사택에 사시는 교장 선생님이 이 소란을 끝내기 위해 등판하십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가서 방송을 해요. 방금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건 뭐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혼선스러워하지 말고 학교는 안전하니까 자습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라는데 네? 말하기 전에 그 생각했나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가? 그래, 일본의 지진에 비하면 5.1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학교 건물도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일본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잖아. 기본적으로 데카이 하면서 앞을 막아주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지금 골판지 건물이라고. 심지어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정을 해? 지금 벽에 금 같다니까? 이게 안 보여? 놀랍게도 이게 어느 정도 먹혀요. 늘 입으로는 욕을 하지만 자리에 앉아요. 지금 당장은 지진보다 내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무섭고, 여기서 멋장이는 고도에 세뇌당한 노예는 로봇과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억압된 세상을 증오한 돼지 로조께서 30분 후 두 번째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야, 독하다 독해. 이래도 도망 안 가? 하면서 이번에는 땅 올린 구멍으로 건물 후드를 팹니다. 잘못을 했으면 맞아요! 하면서 몇 초간 건물 곳곳을 두드려 팹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나고 학교 전체의 괴성이 울리고 건물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선 전부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요. 이번에는 선생들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돼지 로저가 대지진에 실존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딨어. 빨리 학교 밖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학교 밖으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표정을 하고 뛰어오던 친구들이 학교랑 멀어질수록 웃고 있어요. 왜? 방법이 어떻든 하기 싫은 여자 도망쳤으니까. 한국의 여자는 전설이다. 어쨌든 그렇게 고등학교판 대외적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이게 제가 다니던 학교 주위는 깡시골이었는데 학교는 그 시골에서도 1km를 더 들어가야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PC방 가는 것보다 농 가서 두덩이 온라인 실제로 하러 가는 게 더 빨라. 그래서 보통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하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은 야자가 끝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버스 회사에서도 이 시간대는 애들이 잘 안 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버스를 배차합니다. 그렇게 등하교 시간대만 추가 배차하는 방식으로 이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져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으로 그래프가 지금 작살이 났어요. 덕분에 학교 앞은 대환장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걸 본 모창이는 이 버스에 탔다가 지진이 한 번 더 나면 진짜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살려고 학교를 도망쳐 나왔는데 저 버스를 타면 그냥 야자를 튕고로 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뜻이 맞고 집 방향이 같은 친구 2명이랑 집까지 걸어가기로 해요. 참고로 집까지는 버스로 45분, 자가용으로 25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현명한 2명은 자신의 무모함을 인정하고 시내로 나오자마자 버스를 타고 떠났고, 셀프 고난의 행군을 한 모창이는 집에 11시가 넘어서 도착을 합니다. 평소보다 학교에서 1시간 반이나 일찍 나왔는데 집에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착하는 희대의 뻘짓을 완수하면서 그냥 버스 탈걸 씨발. 한편 학교는 학생들의 최고의 종교인 임시 휴교를 선언하게 되고 덕분에 모창인 학교 학생들은 추석과 주말을 포함해서 총 6일의 연휴를 얻게 됩니다. 왜? 골판지에 다시 테이프 붙여야 하니까.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그러니까 대충 남학교에는 교가의 화랑이, 여학교는 원화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 출신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지역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치안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당장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밤 8시가 넘어가면 귀신이 아니라 귀신보다 무서운 중고등학교 엉아들이 운동장에서 담배, 가로열고 물리 도깨비 물을 피우던 곳이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가끔 숙제 안 오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쓰레기 주워! 해서 쓰레기 주워오면 절반 이상이 담배 꽁초였거든. 아직도 당황하신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 쓰레기가 맞긴 한데 아무튼 이 이야기는 또다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 기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친구랑 제가 시험 공부한다고 밤늦게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대화 내용은 대충 원피스에 있는 데스로자 에피소드를 언제까지 씹덕 토크 중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부릅니다. 야, 너네 일로 와봐. 18년간 찐따로 살아온 제 빅데이터를 조합해보면 느낌이 대략 불량배 엉아들이 급풍갈치를 위해 부르는 말투였죠. 처음엔 잘못 들었나 했어. 우리 고2인데?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돈을 뺏길 나이는 아니지 않나. 혼자도 아니고 둘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순하게 생겼던 것도 아니야. 당시 저희 둘이 키가 180 정도 되는 데다가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두발 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포스가 범죄와의 전쟁 조직원 1, 2 정도로 보였단 말이야. 뭐 실제로 알맹이는 어떨지 몰라도 감이 오잖아. 리스크가 크다는 게. 누가 봐도 가진 것 다 내놔! 했을 때 엉엉 울면서 다 줄 것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이누이트족이 배가 고파도 북극곰한테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이면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좀 더 어린아이를 타겟으로 잡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마냥 얘네가 막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멀리서 봐도 우리보다 작어. 잘 쳐줘야 중학교 3학년 정도? 심지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곳 어린이집 놀이터 옆이었단 말이에요? 뭔 조합이야 이게.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냥 가려고 했어요. 제가 워낙 유명한 찌질이 출신이라 딱히 분쟁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야야 그냥 가자. 그런데 제 친구는 아니었나봐요. 야 너네 일로 오란 말. 야이씨 난 누군데 시민이냐 찢으려고 쌀이야. 야씨 개새끼야.
원래도 나랑 친구하는 애다 보니까 멀쩡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로 열고 유유상종 어우 생각보다 더 화끈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얘네가 쫄아. 아닙니다. 가던 길 아니 가주세요. 아니 욕 하나 해줄 건 왜 부른 거야. 그런데 이미 늦었어. 친구는 이미 걔네 앞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따라가긴 했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더 작더라고. 진짜 이론상 우리를 부른 이유가 리볼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커터칼 정도는 들고 있어야 그럴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가 말을 겁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신기해서 옆에서 추임새 정도 같이 넣었죠. 너네 뭔데? 그러게 너네 뭔데? 그냥 불러봤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너네 몇 살인데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 고3. 이때부터 머리가 아찔하더라고. 내 친구는 아마 더 했을 거야. 동공이 흔들리는 게 눈으로도 보였거든. 그런데 여기서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친구가 또 한 수 둡니다. 네가 고3이라고? 야 민증 가봐. 민증 가보던가. 그런데 얘네가 지갑을 통째로 우리한테 주는 거야. 아니 너네 삥 뜯으려고 우리한테 말 건 거잖아. 무슨 지갑을 이렇게 쉽게 넘겨줘. 아니 우리가 이거 돈 다 뺐으면 어쩌려고.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 뭐 제3자가 보면 우리가 나쁜 놈인 거야. 덩치도 우리가 더 커, 소리도 우리가 지르고 있어, 지갑도 우리 손에 있네? 경찰이라도 뜨면 우리가 잡혀가는 그림인 거야. 그런데 이 와중에 더 골 때리는 건 진짜 얘네가 고3이었던 거임. 여기서 친구가 한 번 더 고장납니다. 솔직히 여기서 저는 입찜하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 친구가 한 수 더 떠. 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들 이러고 있냐. 확씨 앞으로 조심해라. 그만해! 뽀뽀 그만 싸! 우리한테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저 솔직히 이 시점부터 얘네랑 사이적 거리 두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 명의 개인이요, 저는 그저 와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결국 지갑 다시 돌려주고 집에 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먼저 시비가 걸려서 그런 거라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경찰서라도 가면 어쩌려고 하니까 친구가 말하더라고. 야 쟤네가 먼저 우리한테 욕하고 불렸잖아. 우리가 돈을 뺏었냐? 우리가 때렸어? 똑같이 욕 몇 마디 했잖아. 뭐가 문제야. 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 경찰이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가끔씩 구글에서 몇 년 전 그날을 추억해보세요 하면서 사진이나 이동한 GPS 기록 같은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볼 때 약간 추억에 젖어서 보게 돼요. 아 맞다 그랬었지 하면서. 그런데 유독 대구에 있었던 기록들만 보면 화가 나. 대구란 지역이 싫다 그런 건 아니고 유독 대구에서 안 좋은 일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했어. 그리고 이번에 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앞에서 말한 형식이 알림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내역을 보니까 신검 받으러 갔었던 날이더라고. 아 맞다 이날 신검 받으러 갔었지. 아 기분 잡쳤네. 무슨 신검 하나로 유난을 떨어요 하겠지. 그런데 들어봐 나의 기구한 이야기를. 6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거든. 그리고 전화를 받으니 진짜로 받기 싫어지더라. 시작부터 병무청입니다 하더라고. 한국 남자가 살면서 피해야 할 3가지: 도박, 마약, 그리고 병무청. 받지 말걸. 그래도 어쨌든 대화는 이어가야 하니까 아 네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현재 성모창 군께서는 조만간 출국정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무슨 그런 말을. 학교에서 니 꽃 한 번만 빌려주라 말하듯이 말해. 출국정지가 무슨 그냥 외출금지도 아니고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러는 게 어딨냐. 이러니까 상담원께서 저희는 분명히 여러 번 기회를 드렸고 친절히 직접 날짜도 잡아드렸는데 오신 거예요. 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댁에다가 우편만 3번 보냈으니까 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대구에서 하는 신검 오셔야 해요. 이것도 안 오시면 진짜 출국 정지될 수도 있어요. 이러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나는 정말로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확인처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얘네가 집에 우편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엄마 나 병역기 피자로 출국 정지 당한다는데? 뭔 소리야? 네가 유승준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자기들은 우편을 보냈다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잖아. 그렇지 않아? 병무청에서 몇 개 오긴 했었는데. 왔었어? 3개 왔었네. 하나는 신검 받아야 한다는 내용, 하나는 빨리 받으라는 독촉장, 마지막은 날짜 지정했으니까 이날 받으러 오라는데 어디 보자. 날짜가 이미 지났어 엄마. 물론 압니다.
이러면 제 잘못이 맞죠? 그런데 이러면 나는 확인을 못하지. 우편이 다 본가로 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딱 하나, 독촉 단계에서는 제가 방학이라 본가 있긴 했는데 난 이거 온지도 몰랐어. 집으로 오는 우편은 항상 엄마가 걷어가는데 문제는 이걸 가져가라고 아무 말도 안 해.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군이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출국 금지 소리를 내었어? 평소에 나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병무청에서 온 거면 집에 있는 4명 중 무조건 나일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맡겼어?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병무청 얘네야. 출국 정지를 걸 정도면 나한테 따로 연락을 주던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판을 키우면 어떡해. 그런데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건 엄마도 병무청 편을 들어요. 아니, 우리 같은 편이잖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추악한 놈을 이겨야 하는 거잖아. 왜 걔네랑 같이 나를 패고 있냐고. 이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쟤네 욕한다고 뭐가 달라져? 일단 지금까지 안 간 네 과실 있으니까 일단 내 앞에 있는 너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뭐라고 해? 맞는 말이긴 한데 나 엄마 아들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보증 서달라거나 범죄 저지른 거 아니면 언제나 내 편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가족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어쩝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거 안 가면 범죄자 된다는데 지금 당장 기분 안 좋다고 가족들한테 기억할게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수업을 결석하고 대구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에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막 사는 시기인 20살의 모창이는 9시 반 버스를 예매하고 9시 5분에 기상을 합니다. 네, 이 모질이는 출국 금지가 무섭지 않나 봅니다. 늦잠 잤어요. 지난 이야기. 이번에도 신검을 쌩까면 출국 정지라는 병무청의 말에도 늦잠을 자버린 성모차. 시간을 확인하니 이미 예매했던 버스를 타기엔 너무 늦어버린 시간. 과연 이대로 출국 금지를 당하고 말 것인가? 늦잠 자서 어떻게 했냐고요? 뭐 어떻게, 바로 일어나서 뛰쳐나갔지. 예매한 버스를 못 타더라도 일단 대구는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다행히 30분 뒤에 대구로 가는 버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도착 예상 시간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신검 시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그 버스를 타고 대구로 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신검을 받고 행복하게 돌아왔답니다 했다면 만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차가 막힙니다. 그것도 좀 많이.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평일 오전에.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사고가 났네. 하필 지금 시간대에.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풀리더라고. 역시 평일 오전이다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사 중이네. 차가 막힌다. 이쯤 되면 그냥 시원하게 출국정지 같은 거 당해보라고 하늘이 점주해준 수준이죠. 또 그 와중에 기사님이 허허 사고가 났네, 좀 흥경하다 그죠? 좀 천천히 운전해야겠는데 평일인데 안 바쁘시죠? 라고 우리한테 말하더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내 눈이 자동적으로 옆에 붙어있던 비상탈출 망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사님, 그 사고는 밖에서만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원래라면 2시간 반 만에 도착하는 청주 대구 코스를 3시간 반 만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간은 오후 1시, 오후 신검 시작 시간 오후 1시, 여기서 병역판정 검사장까지 1시간.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눈앞이 캄캄하다 라는 표현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사람이 극한까지 몰리면 그냥 웃음만 나게 됩니다. 진짜 그냥 웃었다. 이때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까 그 망치로 지금 어디 하나 부러뜨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럴듯한 핑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 제가 오다가요 전두엽이 찌그러져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늦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보긴 하자 라는 생각으로 병역판정 검사장에 갑니다. 도착하니까 입구에 계신 직원분이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뭐 그냥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일하면서 나 같은 놈 한두 명 본 게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 덕분에 나 말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생각하고 안심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검사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입고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하는데, 무슨 미드하고 수리남에서 보던 난민교도소 재수복 같은 비주얼의 옷을 주더라고. 아무리 잠깐 입고 말 옷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입기 싫어. 구려서가 아니야. 이거 입으면 그냥 죄수가 된 기분이라고. 이거 입으면 신검이 아니라 죄수번호 들고 머그샷 찍어야 될 것 같다니까. 뭐 그래도 이런 죄수복을 입고 이거저거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뭔가 말하려고 해도 딱히 여기서는 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늦게 온 덕분에 좀 쾌적하게 검사를 받았다 정도? 딱 하나, 정신 관련 테스트 부문에서는 좀 그렇더라고.
진짜 이런 걸로 사람이 걸러지나 싶을 정도야. 나는 메뚜기 종류를 100종류 이상 알고 있다. 이런 문항은 도대체 왜 넣어놓는 거야? 뭐 찾아보면 그냥 안 읽고 아무거나 찍는 사람들을 방지하려고 넣어놨다고는 하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가끔씩 나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메뚜기는 너무 뜬금없잖아. 오히려 이런 걸 보고 아 이런 것도 있네, 함정이 있네, 조심해야겠다 보다 아 이런 것도 있네. 근데 이거 고르면 어떻게 되려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뭐야 너 메뚜기 100종류 이상 알고 있다고? 말해봐. 유재석이요. 이렇게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있다. 마지막쯤에 내 앞에 놓은 뭐 진단서를 이거저거 들고 와서 제가 어디가 아파요, 수술을 받았어요 해서 담당자가 그러면 공익으로 빠지겠네 하니까 얘가 아니요 저는 현역으로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임. 그럴 거면 진단서를 뭐 그렇게 가지고 왔어. 공익 준다잖아. 바빠 죽겠는데 안 꺼져?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내버스 잘못 타서 결국 예매한 버스 못 탔어. 이러니까 따지고 보면 앞에 걔 때문 아닌데 그냥 걔가 생각나더라. 친구야 현역으로 간 만큼 군생활 잘 해야 한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아는 동생 하나가 아니 형은 견학생으로 갔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없어?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확실히 지금까지 학교 관련된 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하나 풀어드릴까 합니다. 동아리. 제가 일본 대학 와서 처음으로 한 건 동아리 가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랑 친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거니까. 와! 아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좀 어렵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대학 동아리라고 하면 그냥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지민처럼 해서 결과가 대충 그지 같아도 어떻게든 뭔가를 해냈잖아 한잔해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진짜로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학점보다 동아리가 취직에 도움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 골랐다가는 1년 동안 오이냉국이랑 바지무침 엔딩 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골라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얘네가 일본어로 설명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나는 좀 힘들었어. 당시에 마트에서 점원이 봉투하고 포인트 카드 있냐는 질문도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미연씨 주인공 마냥 하고 선택지 고르느라 고민하는 게 일상인 사람인데 얘네가 말하는 게 뭐 귀에 들리긴 했겠습니까? 그냥 얘네가 말하는 거 듣고 그렇군요 하고 맞장구 쳐주는 게 다였지. 그리고 이제 흥미 있으면 가입할래요? 하면 이제 옷가게 갔을 때 단골 멘트 하하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신기한 동아리도 많아서 이거저거 둘러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당장 내가 설명을 들었던 동아리만 해도 북궁, 포켓몬, 보드게임 이렇게만 보면 내가 동아리 가입을 하러 온 건지 닌텐도 블랙 프라이데이 온 건지 헷갈리더라고. 그렇게 조금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서 한번 구경하고 가라길래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싶어서 따라갔는데 여러분 군계일학이란 말 아세요? 닭들 사이의 학, 대충 범부들 사이에 재능이 너무 출중해서 티가 나는 천재들을 말하는 말이죠. 예시를 들자면 산중 호걸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하는 곳에 하프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짜라라타 너네 실력. 그런데 심지어 그 와중에 하프도 미친듯이 잘 치는 거지. 내 눈에는 얘네가 그렇게 보이더라고. 다른 데는 그냥 우리 이런 거 합니다 를 설명한다면 여기는 포트폴리오까지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이게 클릭이야 하면서. 덕분에 회화가 잘 안되더라도 얘네가 뭐라 하는지도 이해하기 쉬웠고 사실상 이게 제일 크긴 했어요. 재밌어 보여서 가입한다고 이름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많았는지 면접을 보긴 했는데 뭐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대충 그지같이 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지원했냐면요. 행복하세요. 게다가 한동안 연락도 안 오길래 떨어졌구나. 하긴 그렇게 그지같이 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기분이 오묘하더라고. 결국에는 내가 몇 명이라도 제쳤으니까 합격을 했다는 소린데 나보다 면접을 못 보는 게 가능한가? 아무튼 뭐 그래서 첫 모임 집합 장소를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몸으로 느껴져. 여긴 인싸 모임이야. 나 같은 찐따가 올 곳이 아니야. 그래서 겁을 좀 먹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은 저 하나였다 보니까 말은 걸어주더라고요. 니네 입장에서 신기한 거지. 그냥 친구 만들러 온 곳에서 외국인 친구 만들기라는 히든 미션이 생긴 거니까. 그런데 기회를 줘도 걷어찹니다. 물론 제가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 그거 한국에도 유명해요. 아 케이팝 좋아하신다고요? 무한반복 매크로. 얘네는 어이가 없지. 호의를 베풀어서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게 매크로 답변이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성질 낼만도 한데 참고 끝까지 저랑 소통해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얘들아, 그날 너네가 하는 말 파라도 못 알아들었어. 아 그리고 동아리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왜 얘네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군계 일학 같은 포스를 보여줬는지 알 것 같더라고. 알고 보니까 얘네가 이 대학교 축제를 전담하는 동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만리장성 있잖아요. 멋지긴 한데 누가 다 지었겠어? 피규어를 하나 샀습니다. 뭐 오타쿠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분명 일반인들보다 서브컬처를 좋아하기는 한데 정작 진짜들의 세계에 가면 밀려나는 느낌이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마법을 쓸 수 있어서 호그와트에 갔는데 내 옆이 해리포터, 헤르미온느, 볼드모트인 거야. 와, 선에서 불이 나와요 하면서 입학한 건데 여기 애들은 세상을 멸망시키네 만에 하고 있는 거야. 스케일이 다른 거지. 그렇게 머글들한테 돌아가서 숨어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왜 샀냐? 별 이유 없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냥 샀어요. 운영 좀 해봤고요. 사실 일본에는 부고프라고 중고 서점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규모가 조금 큰 곳이라 책 말고도 피규어, 게임팩 같은 걸 저가에 팔거든요. 그리고 마침 장보고 돌아오는 길목에 있는 가게라서 그때마다 시간이 있으면 들러서 시간도 좀 남는데 취미생활 좀 해볼까? 하고 구경 좀 하다가 오는 게 전부였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나도 살만하지 않을까? 이게 워낙 몇십만 원은 가볍게 넘어가는 피규어 얘기만 들었어서 피규어는 사치품이다 라는 인식이 제 머리에 오래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아니야. 단돈 1000엔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단돈 만원에 2D 여친 개또다제!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애들이 보이면 다음에 올 때까지 안 팔렸으면 내가 사가야지 하고 다음에 가면 없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본 생활이 3달이 넘도록 하나도 못 샀다가 얼마 전에 눈여겨본 친구가 아직 살아있길래 콘텐츠감과 개인 만족을 위해서 드디어 하나를 사왔습니다. 가격은 1000엔에 세금 100엔 붙여서 총 1100엔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온 친구는 이 캐릭터인데 뭐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뭔데 이 씹더가 하실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가면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만원짜리라도 내 생애 첫 피규어인데 이것도 콘텐츠로 뽑아먹으려고 사온 건데 저녁에 친구들 모이는 곳에서 오픈식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피규어를 들고 가니까 프랑스 친구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콘이냐? 아니다. 그럼 왜 샀냐? 생각보다 저렴하길래 샀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속닥거리더라고요. 뭐라 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러고 이제 상자를 깠는데 이런 친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분명히 생긴 거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게 최선입니까? 지금 쿠파한테 한 대 맞아서 버섯 패턴은 마리오 마냥 크기가 줄어버렸잖아. 물론 저도 아니다. 꼴랑 만원 냈으면 이 정도 퀄리티 나오는 게 맞긴 맞아. 등가 교환의 법칙을 잊으면 안 되지. 분명히 더 바라면 안 되긴 하는데 내 올라갔었던 기대치는 어떡할 거야. 박스를 보고 분명 최고점이었던 내 기대치가 도지코인 마냥 바닥을 쳤잖아. 그런데 또 이 와중에 프랑스 친구가 한술 더 뜹니다. 그게 뭐냐? 스캠 당했냐? 그런 거 같다. 병신이냐? 인정한다 하면서 긁어대는데 뭘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이제 혼자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방에 들고 와서 보는데 귀엽긴 하다. 아, 그리고 피규어를 깔 때 그 프랑스 친구가 옆에 있는 영국 친구한테 He is beautiful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뜻. 야, 이 새끼야! 얼마 전에 쉐어하우스 같이 차는 친구들이랑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천이라기보다는 온천 사우나 느낌인 곳을 갔어요. 목욕탕이긴 하지만 나름 온천에 왔다는 느낌을 주는? 확실히 욕하는 좀 비싸고 도쿄에서 머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대하고 갔는데 한국 목욕탕이랑 크게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옆에 애들은 유럽, 아메리카 쪽 애들이라 그런지 신기하면서 이것저것 다 보더라고요. 와! This is Japanese style! 이러면서 신기한 거. 아무튼 뭐 제 기준에서 신기했던 걸 꼽아보라고 한다면 일단 수건을 돈 받고 파는 거? 한국에서 수건 쌓아놓고 무한리필로 사용하던 남탕 문화 입숙한 저한테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싸! 온천 입장료가 1300엔인데
넌 수건 한 장에 340엔을 받고 있어. 그거 목욕탕이요?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요? 뭐 그래도 문명인이니까 몸은 닦아야 하니까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려고 샤워호스를 트는데 몇 초 있다가 물이 꺼져. 보통 세면장에서 물을 아끼기 위해서 틀어놓으면 1.0 나오고 꺼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 원리인 거야. 뭐 그래, 물을 아끼겠다는 취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샤워장에서? 그래, 너네 목욕탕이잖아. 물 팔아서 장사하는 놈들이 물을 아끼려고 하면 어떡해. 물 장사하면서 그 물 아님. 이게 무슨 모순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횟집 차려놓고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물고기가 불쌍하니까 자연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먹어주세요 하는 거 아니야. 사장님 횟집을 차린 순간부터 자연을 등진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장난하냐?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해프닝이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메인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온천을 좀 지지고 나니까 오스트리아 친구가 사우나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솔직히 사우나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별로 다른 건 없겠지만 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수건에 찬물을 충분히 적시시고 방석을 꼭 챙겨가세요 라고 적혀있고 사람들이 방석 가져가는 곳에서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사우나가 그렇게 줄을 설 정도인가? 하고 기다리다가 사람 한 분이 부르게 돼서 나한테 방석 토스하고 가더라고요. 뭐지? 내가 하는 사우나가 그 사우나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장작 역할인 건가? 그렇게 반쯤 의미심장한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많이 뜨겁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5분 버티는 것도 힘들 정도로 뜨겁긴 하지만 뭐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사람이 줄을 서게 만들고 버티게 만드는가 싶어서 앞을 보니까 어머나? 정면에서 TV로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네? 너였구나! 사람들이 정말 말 한마디 안하고 전부 다 TV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니까 개짜가지고 오프닝 마냥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거 하나를 위해서 여기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야? 여기 85도인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잘만 하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뭔 소리냐? 다이어트에 보통 실패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의지박약 아니야. PT를 끊으면 뭐합니까? 헬스장을 안 나가면 의미가 없는데. 그럼 뭐야? 헬스장을 가게 만들면 되잖아. 마케팅에서 쓰는 방법인데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포켓몬빵이 특별한 맛이 없었지만 대란이 났던 이유가 뭐야? 띠부띠부실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헬스장에도 적용하면 헬스장이나 사우나에 최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보여주는 거야. 대신에 중요한 장면을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 내에 있을 때만 틀어주는 거지. 무한열차에서 아카자하고 랭고쿠가 싸우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끊어봐. 사람 미칠 거 아니야. 버티겠냐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라도 헬스장이나 사우나에 가려고 할 것이다. 우리 집에서 드러누워있는 성모창씨도 움직이기 하기 딱 좋은 방법이다. 물론 압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봤다니까? 같이 갔다 삐쩍마른 중국 친구가 애니 앞에 끝날 때까지 눈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보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걸 이제 친구한테 말하니까 그럼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떡함?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몸을 강하게 단련해야지. 뭐? 사우나에서 20분을 버틸 체력이 없어? 애니메이션 기울! 워터밤! 진정한 인싸들의 축제. 지금까지 제3과는 거리가 있는 축제였습니다. 갈 생각도 없었고 같이 가자고 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 채널의 주인장은 워터밤 티켓을 예매합니다. 이유는? 그냥 궁금했어요. 아마 저 포함해서 상당수가 평생 가볼 일이 없는 행사인데 대신 경험해보고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성분한테 물총 쐈다가 표정 찡그린 이야기라도 겪어봐.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아 뭐야 저 찐따 새끼 진짜 씨. 이번에 가서 이런 일이라도 겪어서 만들어봐. 안 볼 거야? 그리고 마침 시기도 일본 학교 종강 시기랑 겹쳐서 조금이라도 갈 구실이 있을 때 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치킨 7마리 값인 티켓을 샀고 결정의 날이 밝아서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누구랑? 나 혼자서. 그런데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워터밤 하면 보통 20대가 주축이지 않나? 얼핏 봤는데도 셔틀버스에 있는 사람들 평균을 내보면 거기서 플러스 10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때부터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져. 과연 내가 멀쩡한 버스를 탄 걸까? 사실 이 버스는 인간의 방일 콘서트가 아닐까. 그리고 가기 전에 슬리퍼랑 방수팩 사가야지 하고 출발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안 사고 셔틀버스에 탔더라고. 분명히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탔었어.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셔틀버스 가리키는 팻말을 보자마자 피리 부는 사나이에 등장한 생쥐마냥 그냥 따라갔어. 이제 물에 빠진 엔딩까지 똑같아. 진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뭐 어쩝니까? 웃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방수팩 없이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입장합니다. 아무튼 입장에서 먼저 온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클럽을 가본 적은 없는데 클럽을 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텐션이 정말 말이 안 돼.
초, 중, 고, 대학까지 아싸 다크템포러의 삶을 살아온 나에게는 입장하자마자 페인한테 영웅 뺏긴 나오는 입마을 사람 마냥 기가 쭉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 계신 가수분께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어눌한 일본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즈 호시 데스까? 하이! 혼돈이 호시! 하이! 그렇다면 물 뿌려드릴게요! 와! 하는데 안돼! 뭐 당연히 혼자 운동화 신고 있던 제가 지르는 소리는 들릴 리가 없었고 제 첫 운동화는 그 물을 있는 그대로 흡수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모창이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워터밤의 본 목적이 뭐야? 물놀이 아니야. 뭔 소리지? 물놀이에 전력을 다하게 뭔 됩니다. 소리야?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 뭔가 총 같은 걸 건드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겨쳐가고 조준하는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또 하필이면 내가 그날 입고 간 옷은 군인들이 저녁 후 챙겨오는 필수품 중 하나인 로카티였습니다. 이게 로카티가 한국에서나 그냥 너도 나도 들고 있는 운동복이지만 여기서 나름 레어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님들이 들고 있는 목탁 같은 느낌이야. 분명 들고 있는 사람이 신기하고 한번 두드려보고는 싶은데 저걸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아. 이런 느낌인데 이 와중에 그런 사람이 물총을 견착해서 쏘고 있고 옷은 또 로카티를 입고 있네? 외국인이 볼 때는 거리 한복판에서 승복 입고 목탁치기면서 반야신경까지 외는 것만큼 큰 오글거리인 거야. 그렇게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킬러들한테 쫓기는 조닉 마냥 온갖 물총세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두 명이 와서 나한테 물어요. 아, 한국인 얼 코리안? 얼 솔저? 이러면서 의도치도 않았던 관심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정확히 어느 나라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도식 영어를 쓰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Are you Korean? 아니, 아저씨야 나 여기 왜 있어요? 아 물론 계실 수는 있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왜 여기 있냐고 하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전부한테 붙잡고 물어봐. 누가 더 이상한 조합인가. 뭐 그래도 이번에 처음에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워터밤이라는 취지에 얘 정말 잘 놀고 왔다. 제 경험을 토대로 워터밤을 정의해보자면 약간 리버스판 더퍼지를 경험한 느낌이에요. 뭔 소리냐? 진짜 내가 평소에는 못하는 짓을 여기선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여러분들 환갑 넘은 어르신들한테 물총 써봤어요? 리즈미한 아저씨한테 물총 쏘면서 실시로 쏘봤어? 난 해봤다. 그런데 이걸 내가 현실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인류를 저버린 사람이 되거나 삶을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얼리버드나 할인권이 생긴다면 한두 번쯤은 가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워터밤까지 갔으면 당연히 쿨뷰티 여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왔겠지? 하는데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걸 이렇게 빨리 업로드하지 않았겠죠? 코미케, 저번 달에 코미케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사실 다녀오자마자 올리려고 했는데 소지 아껴 쓰라고 조상님이 지진이라는 선물을 내주신 덕분에 이제야 올립니다. 조상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플레임은 코믹마켓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인 행사라고 써져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내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시기가 친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이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거절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 티켓도 10,000원 언저리면 구할 수 있다길래 딱히 돈이 쪼달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60,000원짜리 티켓도 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딱히 차별점 없다고 하길래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점이 며칠 뒤에 머청이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녀온 소감을 말하자면 최악의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 말을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느낌을 예시로 들자면 행군당 훈련병 느낌이에요. 시작할 때는 맨날 막사 안에 갇혀있다가 오랜만에 바깥 세상 이거저거 보게 되니까 그냥 나오는 것 자체로 들떠있는데 그 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몸이랑 마음이 휘폐해지는 거야. 딱 이 느낌. 여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처음에 지하철 타고 내리니까 지하철역부터 뭐 각종 만화나 게임 캐릭터들로 꾸며져 있고 막 사람들도 몰려있는 것도 보고 야 이게 역시 세계 최고 만화 행사구나 하고 들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답니다. 이런 제 들뜬 마음을 즐길 겨를도 없이 투입된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랑 같은 곳을 간다는 불안감이었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1차 검문소에서 직원들이 주황색 입장권을 한 사람들은 팔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황색 입장권 들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서 대기했다가 가실게요 하고 줄 서 있는 곳을 가리키길래 이게 그 사소한 차이인가 보다 싶어서 가니까 분위기가 멀리서 봤는데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느낌만 보면 사람들이 행사 가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아오지 탄강 입장 순서 기다리는 것 같은 사람 바이브로 앉아 있는 거야. 뭐지? 우리 좌표 잘못 찍었나? 그래도 뭐 일단 줄을 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온 입장이라 금방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친구들한테 우리 언제 들어갈 수 있어? 했는데 친구들이 전부 아까 그 프로수연소에 있는 사람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11시. 지금 시간 9시 20분. 들어가면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살면서 더위로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하나는 8월 근무원으로 대구에 있는 훈련소에 입소해서 행군했을 때, 다른 하나는 지금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어. 이날 도쿄의 최고 기온은 37도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죽을 맛인데 아스팔트에 천막 없는 땡볕에 수천 명이나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람 체온에, 그리고 복잡하니까 직원이 앉아있으래요. 지금 여기 앉은 미디엄 레어로 딱 있기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작품에 자기들 사상 강제로 수입하는 디즈니 마냥 여 붙이고 저 붙이고 하면서 붙이니까 이건 뭐 그냥 열사병 전용 원데이 클래스를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놀랍게도 제 옆이랑 뒤에서 진짜로 열사병으로 쓰러집니다. 수업 효과 확실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쓰러진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저 이거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가긴 어딜 가, 병원부터 가! 도대체 이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무섭더라고.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목숨까지 거는 거야. 원피스라도 있어?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도 혹시나 정말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가실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꼭 6만원짜리 티켓으로 사세요. 단돈 5만원이면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5만원보다 소중해요. 이렇게 리타이어하는 사람도 나오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미친 척을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여기서 옷을 다 벗고 난리를 치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실패하면 경찰서! 성공은 코스프레 아닙니까? 무슨 코스프레야? 진격의거요. 놀랍게도 이게 제가 생각한 3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현명한 뭔 수였습니다. 소리지? 남은 2개는 했으면 아마 경찰서로 안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큰 결심을 하기 직전에 직원들이 다급하게 문을 열어줍니다. 아마도 방금 저 2사람으로 돈가 교환해서 진료의 문을 열었나 봅니다. 정답이다! 연금술사! 입장하기 시작할 때가 11시 반 조금 넘었을 때니까 대략 2시간 좀 넘게 대기했었는데 다녀와본 입장에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2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랑 몸을 모두 갈아 넣었으니까 일단 가보긴 해야겠죠. 내부 얘기는 분량상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믹해 2편. 우여곡절 끝에 행사장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 정도로 개고생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평가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미 우리 눈에는 여기는 꿈과 희망이 많은 축제가 아니야. 오징어 게임이지. 방금 보고 멸치 하나씩 탈락. 그리고 우리 다음 단계 진출. 뭐 그래도 행사장 자체는 커다란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상상했던 최악의 수는 나오지 않았다. 생각보다는 쾌적하게 잘 돌아다녔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아까 땡볕에 있을 때 기준입니다. 그냥 가부키초 길바닥에서 단가병으로 바뀐 건데 그냥 햇빛을 막을 수 있어? 하면서 기뻐하는 거야. 점점 녹아서 찌그러졌나봐요. 그래도 실내로 들어오고 살만하니까 슬슬 뇌가 봉합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만화 행사 왔었지? 하면서 원래 하려던 거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만하면 제가 자료사진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못 찍어 왔습니다. 아니, 까먹은 게 아니라 이거 찍으면 그날로 채널 돔스데이잖아. 누나들이 옷 입는 법을 까먹었나봐. 그럼 좋은 구경하고 오신 거잖아요 하는데 가본 사람은 알아요. 사람들의 취향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얼굴 이쁘장하게 그리고 여자 옷 입히고 어디 튀어나오고 남자래. 그래 누가 봐도 동물한테 사람 옷 입혀놓고 몸매가 사람 같으니까 아무튼 이건 새로운 종족이래. 비유를 하자면 자려고 양을 세는데 중간중간 양털을 쓴 늑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양이래. 생긴 건 좀 다르지만 아무튼 양이니까 자기도 세워달라고 우깁니다. 되겠냐? 물론 인터넷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들어봤었는데 실제로 보면 더 어지럽더라고. 그리고 모든 공급은 수요에 의해서 탄생을 하죠. 놀랍게도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데? 뭐 그럴 순 있지. 제가 이런 곳에 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절에 와놓고 고기를 찾으면 안 되는 것처럼 원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생각을 하면 편하긴 한데 싫어.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데 왜 갔어야? 몰랐으니까. 이런 데인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갔겠나? 생각을 해봐. 세계 최대 만화 행사라는 곳이 이상성령 페스티벌이라는 걸 누가 어떻게 예상을 해? 이걸로 도박했으면 고인도 아마 소목 날아갔을걸? 뭐하냐, 소목 안 찍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제가 보통 일본 와서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질서정연하고 친절만큼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니까. 그런데 보통 이 두 개는 세트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난 이게 분리되는 행동이 가능한지 처음 알았어.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데 친절하지 않아.
이게 행사장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줄 서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일본인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유해요. 앞이 조금 안 가면 한국이면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하면서 성질내지만 여기는 그냥 허허 그런 일이 있나 보군요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몇몇 사람은 자기 행동에도 유해. 아니 얼마나 유하신지 멀쩡히 가는 내 어깨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가더라니까. 그리고는 이 정도는 허허 그런 일이 있나 보군요 할 수 있잖아요 하는 표정으로 가는 거야. 아니 돌아보면 양반이야. 대부분은 그냥 갑니다. 뭐지? 얘네 내가 같은 마인드를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감이 안 오나? 소통 거부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보네? 작년에 피자 가게에서 중국인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해줘? 그리고 여러 명한테 너무나 많은 레퍼토리로 같은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난 뭐 얘네들 이런 거 단체로 어디서 배웠나 싶더라고. 코믹해 일반인 출입은 허락할 수 없다. 우리가 최대의 진상을 부려 이들을 쫓아내자. 뭐 이런 느낌인가. 진짜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성비 대비 최악의 행사였다. 저도 나름 만화를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는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최대한 좋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뭐랄까 이것이 진짜 오타쿠라면 오타쿠는 아직 밑바닥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2개 이상 충족한다? 한 번쯤은 가봐도 좋습니다. 내가 만약 진짜 변태라서 히토미 올라는 거 일주일 일찍 보고 싶을 때, 진짜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할 때, 마지막 정말 자존감을 채우고 싶은 장소가 필요할 때, 물론 그냥 가지 마라. 아 그리고 내 신발 밟고 어깨 잡아당긴 새끼들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 내가 한국어로 쌍욕하고 인사했다고 불러댈 거야. 오랜만에 볼링 재밌었다. 그렇지? 정말로 재밌었어. 그럼 우리 저녁은 어떡할까? 초밥 어때요? 아 나 여기 브랜드 알바하고 있는데 마치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 빨리 가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도박!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쿠라스시라는 곳에 가기로 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저가형 스시 브랜드인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맛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은,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백종원 선생님 브랜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외식 분위기를 내기 위해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가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얘네가 원피스랑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거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본 최고 만화와의 콜라보라 오히려 손님 입장으로 가면 땡큐지. 초밥을 사 먹고 굿즈까지 얻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게 콜라보의 순기능이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아찔하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쿠라스시 입장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주문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있고 위에 오늘의 주인공인 캡슐형 가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자석으로 된 원피스 캐릭터가 그려진 배지 100종류가 랜덤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뽑냐? 일본 회전초밥집을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접시를 다 먹은 이후에 수거함에 넣게 되면 기계가 그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5접시가 카운팅 될 때마다 가차 응모권을 하나씩 주는 방식입니다. 네, 응모권. 가차 좀 해본 사람은 벌써 머리가 아파오죠? 뭐 그래서 응모권을 어떻게 쓰냐? 응모권을 받으면 태블릿에서 가차를 가장할 미니게임 같은 걸 합니다. 뭐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점에서 그냥 답정너이긴 한데 아무튼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당첨이 되면 캐릭터가 들어있는 캡슐 중에 하나를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중 가차입니다. 넥슨 직원한테 최소한 CDJ 의자 3개 정도 해준 전적인 내 입장에서는 벌써 기분이 싸하더라고. 그래도 초밥을 먹으러 온 거니까 이 원래의 목적만 잊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한 처음 5접시 먹었을 때쯤 바로 뽑기에 당첨이 되길래 이 정도면 확률 괜찮은가 본데? 하고 캡슐을 열었더니 야마토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나쁘지 않아. 원피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김밥 정도의 느낌? 분명히 맛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기에는 애매한 느낌의 포지션인 친구다. 티어를 매기자면 B 정도? 이 정도면 준수하게 뽑아서 시작이 좋은데? 이런 느낌. 그리고 한 20점씩쯤 먹었을 때 한 번 더 뽑게 됐는데 이번에는 킹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닭갈비 정도. A-. 여기서 욕심을 버렸어야 했어. 괜찮은데? 우리 이러다 골드로저 뽑는 거 아니야? 그만해! 멈춰! 이때가 최고점이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봐도 그랬구나, 너구나, 그래 잘 봤다, 들어가라,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친구밖에 안 나오더라고. 우리가 이거 뽑으려고 초밥을 이렇게 먹은 게 아닌데 심지어 얘는 제일 못생겼으면서 2개나 나왔어. 아니 캐릭터가 100개 중에 랜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확률 이거 맞아? 아 트럭 보내고 싶네. 아마 이때부터 얘네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엿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4-5살 정도 연장자였기 때문에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의 얘네를 지금 내 일본어 실력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저희 광기를 잠시 재워줄 컨텐츠가 생깁니다. 슬슬 배도 불러서 옆자리를 쓱 둘러봤는데 무슨 샹크스가 앉아있어요. 아니 진짜 머리 스타일링을 샹크스처럼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처음에는 우리는 뭐 콜라보 행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는 슬슬 가지러 갈까? 원피스 하는 포스로 접시 수십 개를 쌓아서 한 번에 팍팍 정산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뭔가 집중하게 되더라고. 아니 지금 눈앞에서 원피스 결말 스파하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참아. 그런데 좀 허무하게 끝이 나요. 뭐를 뽑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실망한 표정으로 계산하고 나가더라고. 그럼 그렇지 샹크스도 어쩔 수 없구나 했는데 친구 하나가 말하더라고요. 어? 우리 테이블 뽑기 기계에 캡슐 딱 하나 남아있는데요? 찾았다 원피스. 보물지도 우리한테 있었던 거임. 돌려! 이때부터는 그냥 나도 눈이 돌아갔어. 아니 열받고 궁금하잖아. 도대체 뭘 숨겨놨길래 그 속이 들여다보이게 딱 하나만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저 하나를 뭔지 알아야겠으니까 이미 70접시 시켜서 꽤 배부르게 먹었는데 초밥을 여기서 15접시를 더 시킵니다. 무엇을 위해? 저 배를 가르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예, 저희는 쓸데없이 부른 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인당 2,500엔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 접시에 125엔 하는 곳에서 이렇게 나오냐고. 여러분 도박은 하지 마세요. 12월 13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날 오늘 연락을 보고 제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판단한 날이죠. 다행히 아직 제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있나 봅니다. 이런저런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만 빼고. 아 물론 부모님이 제 생일을 잊었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집이 생일을 음력으로 챙겨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음력생일. 저희 집안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음력생일을 챙겼습니다. 외가, 친가 전부 다. 물론 나이를 먹은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음력이라는 개념을 모르던 어릴 때는 좀 그랬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사기치는 줄 알았다니까? 분명히 내가 하는 생일은 12월 13일인데 자꾸 다른 날 내 생일이라고 하고 그날을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는 거야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날짜가 모두 같아. 그래서 내 생일이 좀 다른가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내 생일 12월 13일 아니야? 하면 몇 번을 말해. 그래서 네 주민번호 앞자리가 99113이잖아 이런다고. 이러니까 머리가 더 아파진다니까? 사실상 트루먼쇼의 트루먼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진짜 이 당시에는 어딘가에 트루먼쇼처럼 세트 장면이 있나 싶었다니까. 촉촉촉 짜잔 지금까지 성모창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때 제가 임의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 제가 다니던 유치원이 기독교 재단에 사는 성교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어느 날 선생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생일도 2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듣고 있던 잼민이 머창이는 아 나도 부활했구나 그렇다면 인정이지 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당연히 음력과 양력의 날짜가 내년 맞을 리가 없죠. 이 이론대로라면 나는 몇 번을 다시 살아난 거야. 이 정도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토전생이라니까? 아니 예토전생도 이 정도로 하면 부활시킬 신체 부위가 남지 않아요. 저때고 저때고 하면 안 남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랑 얘기할 때도 친구들이 넌 생일이 언제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저는 자기 생일도 몰라 이러면서 올리게 되죠. 그런데 또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내 생일에 미국 가 있어 곧 돌아올 거라고. 아 뭐야 미국이 아니라 너가 멍청한 거겠지. 야 쟤는 멍청해서 자기 생일도 모른대.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어른들이 생일 챙겨주시면 그날 내 생일 아니라고 하면서 떼쓰는데 뭐 어쩝니까. 어른들이 이날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인 거지. 그렇게 이 음력 생일을 양력 생일제로 바꾸려 노력했던 성모창이라는 제가 5살 생일의 개념을 깨달은 이후로 학교에서 음력의 개념을 가르쳐준 10살이 끝나게 됩니다. 뭔 소리지? 뭔 소리지? 그때부터는 가족이랑은 음력으로 다른 사람이랑은 양력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생일이 2배? 오히려 좋아. 그런데 아들이 5년간 생일마다 울고불고 하는데 아무도 음력이란 개념을 안 가르쳐준 거 보면 진짜 몰래카메라였을지도.